좌파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가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문재인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앞에서 보복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등은 지난 6일 문재인 사저 앞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자유우파 유튜버 등이 일주일 내로 문재인 사저 앞에서 철수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면 너희들이 추종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박근혜 집 앞에 가서 너희들 이상으로 하겠다고 별개엿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이 할배, 거긴 말벌집이라고. 자신 있어? 애국보수의 성지 대구 달성에서 집회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우리 공화당 무서운 줄 모르네라며 미친 거 아냐?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시위하는데 그걸 엉뚱한 사람들에게 보복한다고? 내려갔다가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돌팔매질 당하기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양반아, 니 꼴리는 대로 해보시던가. 아니나 다를까 이 좌파 것들이 박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다가 맞아 죽을까봐 눈치 까고 3일 만에 시위 장소 타켓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문재인 사저 앞 시위에 맞서 보복 시위를 예고했던 좌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이 시위 장소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은종 씨 등 서울의 소리 측은 영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더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며 지금 양산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 중에 박근혜 지지자는 없다. 전부 윤석열 지지자다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좌파 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막말, 욕설 소음 시위를 비호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서울의 소리 측 주장에 대해 우리 공화당 측은 9일 조원진 대표는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 서울의 소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문재인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자유우파 단체들의 확성기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도 주변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자 이에 민주당은 재차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조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산 사저 보수단체의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이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에 극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시위를 가장한 폭력과 테러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양산 사저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어줍잖은 경고를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너것들도 이명박 퇴임 때 자택 앞에서 구속하라고 난리쳐놓고 무슨 내로남불이니? 양심이 있어야지 크크라고 비꼬며 역대 대통령 중 문재인보다 옹졸한 자가 있던가라고 또 비꼬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좌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약 4개월 동안 시위를 쳐버릴 당시 시위에 참여해 동력까지 했던 민주당의 역겨운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지랄하고 자빠진 개소리인 겁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위에 참여해 아주 멋진 인증샷까지 남겨놓고는 이제 와서 이 편이 당하니까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포함하는 법안까지 발의했군요. 참으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는 민노총이 자기들 편이라고 불법 파업을 해도 거의 무대응,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민노총 파업 대응은 180도 달라서 민노총마저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참이슬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 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면 봉쇄된 지 하루 만에 출고를 재개했습니다. 경찰 대응이 강화되면서 도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천 공장에선
차량 출입을 저지한 노조원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이날 오전부터 이천, 청주 공장의 참이슬 등 출고를 진행 중입니다. 이천 공장의 경우 도매사 차량 주류 도매업체 운송 차량 300여 대가 주변에서 대기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전날 무력 충돌을 우려해 출고를 중단한 청주 공장도 이날 오전부터 도매사 차량의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비 맥주도 차량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졌습니다. 별도로 조달한 용차, 즉 대체 운송 차량을 통해 평소 대비 20%에서 25%의 물량을 출고하는 중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불법 시위는 그냥 다 때려잡아라. 어렸을 때는 노조가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조합인 줄 알았는데 사회에서 몇 년 일해보니 왜 어르신들이 귀족 노조 했는지 이해가 된다. 얘네들은 그냥 기득권층이고 한 번씩 이런 파업을 통해 자기들 영향력 행사해서 웃기기 생대로 단물만 쪽쪽 뽑아 먹으려고 하는데 절대 봐주면 안 된다라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민노총, 한노총, 깡패들, 양아치들 모조리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해라. 징역 5년씩 때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개소리를 해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에게 재판부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 한 장관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 유시민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시민은 판결 후 취재진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시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시민에게 고작 벌금 500만 원을 결정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매우 약해 보입니다. 한편 김어준이도 서울시민 혈세로 투입되는 공영방송에서 김건희 듀얼 재킷 관련 개소리를 늘어놓다가 결국 고발당했는데요. 지난 7일 법치부 이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김어준이 김건희 여사가 입은 듀얼 체크 무늬 재킷에 대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으나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입은 것과 동일한 노란색 체크 무늬가 적용된 원피스, 니트 등이 최근 국내 듀얼 매장에 한꺼번에 입고됐고 김건희 여사는 이 가운데 재킷을 선택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김어준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는 김건희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김어준 진행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동 세력들을 일망타진해야만 대한민국이 비로소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이날 오전 백운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산업부 직원들에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 센터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PC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운규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로 뻗어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고발된 불법 감찰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특별수사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은 불법감찰, 중앙지검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같은 달 26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이 중 불법감찰 의혹은 동부지검에 남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5월 3일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사흘 뒤인 6일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송 사유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블랙리스트 불법 감청 의혹 수사가 재개되자 민주당은 우려했던 전 정권 사정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좌파 정권 시절 추미애를 내세워 검사장급 인사에서 빅4라 불리는 검찰의 핵심 요직에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킨 걸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반발 목소리는 그냥 개무시해도 됩니다. 백운규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은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5년 전 산업부가 탈원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 보고했지만 인수위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원전 정책 5년의 후폭풍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당시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2차례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 정책을 할 경우 매년 2.6%의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40% 오를 거란 겁니다. 전기요금도 2016년 55조 원에서 2030년 75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당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라고 말했고 당시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 동자도 이렇게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결국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의 후유증은 국민의 몫이 되어버린 건데요. 이래놓고 양선 사저에 편히 살겠다는 문재인,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5천만 국민을 속이며 거짓 국정 운영해놓고 사저 앞 시위가 시끄럽다고 고발, 전기료 인상분은 모두 문재인한테 청구해라라며 탈원전하기 위해 산업부가 탈원전 시 전기료 올려야 한다는 보고도 묵살에 발생한 전기료 인상, 국민이 피해본다면 문재인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격분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항상 여러 번 구독료 후원해주신 에너하임님과 봉영훈님, 그리고 박영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